하이힐드 채권은 경기 상승 초반에는 스프레드라는 어떤 충격 완충제가 있어서 금리 상승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데요. 하지만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락한다면 스프레드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채권 발행 기업의 부도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를 회피하거나 투자 규모를 좀 줄이는 게 바람직한 상태인 겁니다. 따라서 하이힐드 채권의 최적 투자 시점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해서 경기 회복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스프레드, 즉 가상금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면 투자를 시작하거나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는 거죠. 현재 스프레드는요, 기술적인 저점 수준에 근접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규 투자는 자본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쿠폰 이자율, 즉 이자율을 얻는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쿠폰 이자율은 이자입니다. 이자. 즉 한마디로 채권 가격의 차이, 즉 매매 차익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만으로도 수익을 확보해가는 그런 걸 하라는 거죠. 즉 채권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건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의 매매 차익 또는 이자율. 그런데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더블 B 정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쿠폰 이자율, 이자율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이힐드 채권 투자는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신규 투자의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펀드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하이힐드 채권 펀드 투자는 투자 지역과 산업별 보유 비중을 따져서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각각의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경기 사이클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도 산업별 사이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와 지역 그리고 업종 비중 확대와 축소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하이힐드 채권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펀드 매니저나 운용사 역량에 따라서 수익성과의 차별화가 나타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펀드 대신에 ETF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미국 하이힐드 채권은 HYG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투자자문에서 운영하는 ETF인 JNK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라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은 스프레드, 즉 가상금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가장 높은 상태인 겁니다. 따라서 채권 가격의 차이인 자본 차익을 크게 노리는 투자자는 지금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스프레드가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내려갈 것이므로 높은 금리인 쿠폰을 먹는 그런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씀이고요. 일반인들이 하이힐드 채권을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ETF를 활용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프레드 차를 이용해서 자본 차익을 크게 보려는 분들은 경기 저점을 통과해서 회복해 가는 시점에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경기가 하강하는 때이기 때문에 자본 차익을 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하이힐드 채권에서는. 하지만 글로벌 측면에서 보자면 지역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하이힐드 채권 투자를 국내뿐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경기 하강 시점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애청자들께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아이템, 특히 평생 월급을 확보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아이템을 PPL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매월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확보하는 아트테크, 즉 미술 작품 재테크가 그건데요. 문화생활도 즐기고 특히
1인당 GDP 3만 달러가 이제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즐겨서 문화예술 시장을 좀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 사회도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는 고급 어떤 퀄리티가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수익도 생기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아트센터를 통해서 직접 구입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요. 투자의 최소 금액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1년이라 부담이 없고요. 작품을 구입하면서 저작권이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확보하게 되는 구조죠. 이로 인해서 노후 생활에 보탬도 되고요. 재산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중은행 예금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시중은행 예금에 1,0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1년 뒤에 받는 이자가 대략 한 12만 원 정도 되죠. 이것을 대체해서 미술작품 재테크를 활용하면 1년에 12번에 걸쳐서 매달 저작권료를 받게 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첫 달에는 한 7에서 한 8만 원 내외, 둘째 달부터 마지막 달 12일차까지는 8에서 10만 원 내외 각각 매달 저작권료를 받고 있고요. 미술작품의 경우에는 실물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가격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종잣돈이 크지 않아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들, 시민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시거나 재무상담에 대해 문의하실 때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가입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가입하셔서 문의 남기실 때는 우수회원을 꼭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 들어가실 수 있고 문의도 남겨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제 연락처도 있어서 문의를 문자로 남기실 때는 성함과 현재 상황 그리고 저축과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적어주시면 양질의 상담 진행이 가능하고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안녕.